안녕하세요. 박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뒤를 돌아보기가 두려웠습니다. 비가 오는 날, 수능인 날, 추운 날, 한 5명 앉아있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됐습니다. 만석을 채워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제가 우리가 나아갈 교육, 이 주제인데요. 저는 이 주제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그 주제보다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그냥 제가 소소하게 겪었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비가 많이 내립니다. 수능날입니다. 자식을 둔 부모는 유치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년, 그 많은 수많은 세월을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왔던 오늘입니다. 부모를 둔 사람들은, 아니 부모가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겪어온 거 정말로 실수 없이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날, 웃기조차도 어려운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강주에 있는, 아니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어쩌면 수능하고 관계도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오늘 잠깐만이라도 그 아이들이 수능을 잘 보든 못 보든 그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심어주는 이 어머니의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수능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이 수능날이 끝나고 나면 교육청 장학사 시절 한 10일 전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얘들아, 뛰어내리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목매면 안 돼. 실망하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기도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왜? 너무 많은 아이들이 실망하니까. 그리고 그 부모들이 또 그 아이들과 함께 있었으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졸이는 이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 화면을 잘 안 틀었습니다. 세바시라고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프로가 꽤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가서 여기를 나갔는데요. 화장을 해주는 사람이 얼굴을 무당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앞에만 조금 보여주고 뒤는 안 보여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이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비대면 시대를 맞아요. 각종 안전사고와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학교폭력의 피해 당사자입니다. 뒷이야기는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학교폭력 피해 당사자입니다. 제 아픈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전남이 고흥입니다. 말이 안 되죠. 저는 고향이 전남 고흥입니다. 거기서 사남 사녀 중에 6번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뭔 아기를 그렇게 많이 낳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닷가 옆에 초가집이었는데요. 아마 파도 소리가 날 때마다 아기를 낳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뭔 아이를 그렇게 많이 낳았을까요? 사남 사녀. 저는 위에서 6번째. 저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를, 저는 저를 낳기 전에, 쉽게 말하면 5번째까지 낳기 전에 6번째니까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달리기 시합을 했던 모양이죠. 군에서 달리기 시합을 했답니다. 그런데 자빠져버렸답니다. 자빠졌는데 여기를 조금 다쳤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잘못해가지고 여기까지 잘라야 됐습니다. 여기 바로 밑에까지 이렇게 세모로 잘랐더라고요.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다리가 하나 없는 불구가 되고 장애인이 되고 이 다리를 고쳐보려고 전답하고 집을 다 팔아먹었답니다.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문중땅. 거기 가서 문중땅에서 땅을 파가지고, 생땅을 파가지고 이제 저를 낳기 직전까지 넘어가서 거기 가서 또 3명을 또 낳았답니다. 이게 총 8명을 낳은 거예요. 많이도 낳았죠. 그런데 아버지는 많이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못하게 됐나 봐요. 장애인이 되면. 그러니까 뭐를 하셨냐면, 그 당시 고흥군에는 글을 못 읽는 사람이, 문맹자들이, 청년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글을 못 읽는 까막눈.
그러니까 그 깊은 산속에다가 뭐를 만들어가지고 서당을 만들어가지고 그 한 500명이 되는 못 배운 문맹자들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서당을 만들었답니다. 거기서 뭘 가르쳤냐? 낮에는 한문을, 밤에는 주산을, 두 개를 가르쳤답니다. 근데 이 한문을 하늘전 따지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신문이 한문하고 한글이 혼용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한문 전부 다 뽑아내가지고 그 한문을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일일이 펜으로 써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가르친 거예요. 예를 들자면 대통령, 교육, 문화, 사회, 국회 뭐 이런 자주 나오는 관용구를 그 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에 있는 문맹자들을 가르친 거예요. 주사는 수판이라고 그랬죠. 암산하고 주산하고. 근데 저는 그 덕분에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6살 때부터 다리 하나 없는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가지고 그 형들하고 같이 주산하고 한문을 배운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근데 그 형들보다 공부하는 속도가 엄청 빨랐다고 합니다. 그 형들은 연애할라, 일할라, 담배 피울라, 술 먹으라 바쁜데 꼬맹이는 그런 일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보죠. 주산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산단, 암산도 산단. 엄청난 선행학습이죠. 한문은 어느 정도 실력이냐면 7살 때 우리 아버지가 오늘 서당에 오는 형님들이 어느 안 오니까 나한테 물었답니다. 주정아, 제 이름이 주정입니다. 술 주정할 때 주정이에요. 주정아, 저 형들이 왜 이렇게 오늘 늦지?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면 7살짜리는 몰라요. 이래야 될 텐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버지, 필시 무슨 곡절이 있는 듯 합니다. 하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곡절이라는 단어는 바로 며칠 전에 배웠던 단어예요. 곡절. 그러니까 아버지 하도 어이가 없었어. 7살짜리한테. 너 그럼 곡절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쓸 줄 아느냐 하니까 착착착착 써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할 때, 아, 내가 다리를 다쳐서 우리 자식들을 못 가르쳤는데 이 아이는 제대로 가르쳐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가르쳤답니다. 그게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돼볼 줄은 나는 몰랐습니다. 꼬이게 돼버렸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막 이렇게 학교를 올라갑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월말고사를 그때는 꼬박꼬박 받지 않습니까? 기억나지요? 고개를 끄덕인 사람은 연식이 된 사람입니다. 연식이 됐네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월말고사를 보는데 그 당시는 초등학교가 3반, 1학년에 3반, 2학년에 3반, 3학년에 3반, 6학년까지 18개 반. 굉장히 큰 베이비 부모 시대의 태어났던 시대의 저는 태어났어요. 한 학년이 막 80반, 80명씩. 근데 6월달에 5월달 시험 본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3반씩이니까 3, 6, 18, 18개 반의 학생의 각각 개인의 합계, 평균, 석차 이것을 1학년부터 6학년 것을 다 내주라고 평가를 해주라고. 그때는 뭐가 없으니까 컴퓨터도 없고 계산기도 없을 때예요. 주사만 있을 때예요. 근데 이 선생님들이 주사를 잘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인 나에게 그 당시에는 급사 누나라고 해요. 급사. 지금은 기능직 누나라고 하죠. 기능직 누나가 3층에 있는 우리 반 교실로 올라온 거예요. 주정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 평가표에 애들 성적 합계 평균을 좀 내주라. 네, 나는 꼭 가세요. 그래서 1학년 것부터 지금 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자리 숫자는 그냥 눈만 보고 짝짝짝 할 수 있으니까 합계 평균 짝짝 내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내 점수가 궁금한 거예요. 난 한 번도 틀리지 않아요. 전 과목이.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애들 기억니은 배울 때 나는 아까 말했죠. 곡절이라는 한문 단어를 썼으니 배울 게 별로 없었겠잖아요. 그 시험 문제가 비가 온다 우산 써놓고 비하고 막 줄 긋고 이런 게 있는데 시험이었겠습니까? 난 하나도 안 틀렸겠지. 그렇게 보고 이제 몇 학년 몇 반 몇 번 이렇게 딱 내 점수를 보니까 점수가 정말 잘못 기록된 거예요. 국어 40점, 자연 30점 뭐 이렇게 막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내 점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주산하고 평가표를 가지고 3층에서 2층에서 1층 내려와서 교실로 갔습니다. 담임쌤한테. 담임쌤이 책상 위에 앉아 계시고 나는 주산하고 평가표를 이렇게 보이면서 선생님, 나는 그 까만 고무신을 신었고 빼빼 마른 아이고 조그만 꼬마. 선생님 여기 제 점수가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꼭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그 선생님이 거기를 봐야 되잖아요. 어디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거기는 쳐다보지도 않고 내 머리를 콱 움켜잡는 거예요. 내 머리를. 그때는 내가 머리가 있을 때입니다. 머리를 딱 잡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머리를 잡고 어디로? 교무실 밖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더니 문을 닫아요. 교무실 문 닫고 그 벽에다가 이 머리를 잡고 막 벽에다 막 때리는 거예요. 계속 치니까 여기서 피가 줄줄 터져요. 아빠가 아파요. 아파요. 난 지금 왜 맞는지를 몰라요. 근데 선생님 내 길을 잡고 끌고 또 3층으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반 교실로. 이렇게 나는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교실에 들어가더니 문을 딱 닫고 뺨을 발로 막 지근지근 바르는 거예요. 막 때리고. 한 시간 동안 맞은 거야, 내 느낌에. 얼마나 맞으면 정신을 잃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산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주산이 긴 주산이 있고 퉁퉁한 주산이 있어요. 고개 끄덕이면 나이가 엄청 된 거예요. 퉁퉁한 주산. 이 퉁퉁한 주산을 뺐더니 내 얼굴에다 막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산알이 분수 알처럼 쏟아져 버려요. 막 쏟아져 버려요. 다 부셔져 버려요. 그리고 나는 기절을 해버렸어요. 피투성이가 돼갖고 일어나 봤더니 아무도 없어. 피가 얼굴에 막 민들민들해요. 그리고 입속에는 그 맞은 코, 입으로 덩어리 피가 막 입으로 흘러나오고 있어요. 너무 아프고. 그래서 이제 울고. 그때가 6월달입니다. 집에를 가려고 집에를 갑니다. 아까 말했죠. 거기서부터 우리 집에까지 가려면 40분이 걸려요. 산을 넘어야 돼. 그때가 보리가 필 때, 6월달. 노란 보리, 파란 보리가 섞여 있었어요. 하늘을 못 쳐다봐요. 아프니까. 이러고 가는데 피가 계속 뚝뚝뚝 떨어져요. 자운형꽃이 보이고 개구를 건너려고 하는데 붕어가 하늘을 보고 막 이렇게 뒹굴고, 난 그때 그 시절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생각이 나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산을 넘어갔더니 한 오후 5시나 4시쯤 됐을 거예요. 여름 밝을 때죠. 그날이 우리 집 모내기 한 날이었나 봐요. 모내기 한 날인데 우리 아버지는 모내기를 하러 못 간 거예요. 왜? 다리가 없으니까. 할 게 없어요. 줄 잡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큰 솥단지에다가 저녁에 모아고 온 사람들 밥을 먹이려고 솥단지에다가 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내가 이 피투성이가 데려온 것을 여기서 보다가 불 때다가 보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벌떡 못 일어나죠. 다리가 하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손을 이렇게 엉키고 목발 하나 짚고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지금 잡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를 잡고 막 나한테 다가온 거예요. 막 이렇게 내 피가 줄줄 거리고 오니까 이게 왜 그래? 왜 막 짐승 목소리를 내면서 이거 왜 그래? 막 이거 누가 그랬어? 선생님이. 이게 왜? 근데 나는 내 얼굴에가 주산알이 3개가 바뀐지를 몰랐어요. 그 큰 주산알. 세상에 제일 위에 있는 주산알을 하나 뽑아. 나는 몰랐는데 뽑으니까 그 피가 아버지 바지로 확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2개를 못 빼고 눕힌 거예요. 그래갖고 안에 있는 와이셔츠를 속옷을 벗어갖고 묶은 거예요. 묶고 나서 눕혀놓고 왜 때린 거야? 이래저래 해서 이런 나쁜 놈이 없네. 부르르 떨더니 다리가 없는 사람은 손님이 세요. 손을 딱 잡고 목발을 딱 짚고 벌떡 일어나더니 고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산이 굉장히 비탈져요. 근데 아버지는 다리가 하나 없는데 다리가 있는 것처럼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이 다리가 없는 다리는 휘날려요. 바지가 막 이렇게 넘어가니까, 산 막 넘어가니까 속으로 나는 우리 선생님은 혼나시겠다.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시겠네. 이러고 있었어. 그리고 모내기 한 식구들은 다 오고 엄마는 나를 보고 깜짝 놀래고 이거 뭔 일이냐고. 아버지는 어디 갔냐고. 이러저러 하다고 깊은 밤이 됐어요. 깊은 밤 아버지가 안 와. 그때는 시계도 없으니까 몇 시인지도 몰라요. 그때는 호롱불이에요, 여러분. 뭐 전기불이 어디가 있어요. 그 깊은 산속에 우리 집 하나밖에 없어요. 별하고 달하고 바람밖에 없어요. 근데 형제간 8명은 전부 다 저 산 꼭대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언제 온가를 보려고. 근데 아버지가 안 와. 전부 다 앉아가는 그 산꼭대기만 꼭대기만 쳐다보고 있어. 안 와. 그런데 아주 늦은 시간, 몇 시인지를 몰라요. 저 산 꼭대기에서 뭔 불 하나가 우리 집으로 축축축축축 막 쫓아 내려오는 거예요.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 아빠, 아버지 오신가 봐. 너가 아버지 아니다. 왜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너가 아버지는 저렇게 못 온다. 쩔뚝거리고 와야 된다. 저렇게 빨리 올 수가 없다. 진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 마을 형이었어요. 마을 형.
그 형이 와서 우리 어머니를 찾는 거예요. 주정이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주정이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 밤중에 네가 뭔 일이냐? 뭐이 큰일 났단 말이냐? 큰일 났습니다. 그게 뭔데? 주정이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뭔 말이다냐? 그러니까 주정이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다냐?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나서 목발을 짚고 학교로 갔는데, 그래도 맹세기 선생님을 했던 분이라서 학교 가면 큰 소리가 날까봐 교감선생님도 아버지 친구고 그러니까 안 가고 학교 옆에 있는 전방에 가서, 전방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고, 전방에 가서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문턱에 앉아서 목발을 짚고 거기 있는 주인한테 그 선생님을 모시고 오라고 말해놓고 오기도 전에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던 거예요. 안 죽고 싶어서 눈을 까고 하늘을 쳐다보고 눈을 못 감고 온몸을 꽉 부들켜 안고 시체가 깡깡 차디찬 시체가 몇 시간을 문턱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는 뭐라 그러셨냐? 나는 슬퍼할 겨를이 없었다. 이 사람 사녀를 어떻게 먹이고 살 것인가 밖에 생각이 안 난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보냈습니다. 이게 여러분 2년 후에는 보게 될, 넷플릭스에서 보게 될 드라마 일부, 아버지를 죽게 만든 아이 일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상여가 나가는 날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상여를 따라오지 말합니다. 따라오지 말고 너는 학교를 가라. 공부를 해라. 뒷말은 점점점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쩌라고요? 더 글로리처럼 복수를 해라는 뜻이죠. 난 학교를 갔습니다. 6월달입니다. 6.25 노래를 배울 때입니다. 선생님은 풍금을 치고 우리는 6.25 노래, 아 이지랴 어찌 우리 그날을, 그 노래를 불러 따라서 하는데 막 목이 메여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학교를 오지도 않아야 될 상여가 학교를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길렀던 제자들이 화가 나니까 아버지 상여를 메고 학교를 도우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나쁜 놈이 없다고. 그리고 아버지를 묻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 아픈 과거이고 아버지를 죽게 만든 아이였고, 그때 그 사남 사녀의 형제간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온갖 힘든 일은 다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만큼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죽게 만든 아이라는 생각으로, 나 때문에 우리 형제간들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수십 년간을 산다는 생각으로 그 트라우마 속에서 저는 너무 고통받고 살았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때는 정신병이 옵니다. 왜 정신병이 오냐? 우리 고모는 우리 아버지 제삿날 와서 꼭 이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왜 이렇게 힘들게 산지 아느냐? 저놈의 새끼 때문에 오빠가 죽어서 그런다. 이 조그만 아이의 마음속에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야기는 너무나 비참해서 말하지 않으랍니다. 처음 보고 싶은 사람은 책을 보십시오. 도저히 그냥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피를 팔으면서 학교를 다녔으니까요. 피를 팔면서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삼성 본사에 근무를 하게 되고, 적응을 하지 못하고 6개월 만에 그만두고 세상에 싫어서 난 중이 되고, 중이 딱 맞았어요. 내 적성이 그때. 지금도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3년 동안 중을 하고 거기서 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어서 속세로 나왔습니다. 대학원 석사 박사를 다녔습니다. 박사를 다니려고 하는데 수료까지는 했는데 졸업을 하려니까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시약값이, 시료값이. 그래서 저는 강주의 한 실업계 고등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992년도의 실업계 고등학교는 두 부류입니다. 공부는 잘하나 행편이 어려워서 다니는 아이들 10명 중에 1명 정도, 나머지 9명은 집안도 어렵고 공부도 하지 않는 아이들이 다닐 때였습니다. 92년. 그때 나는 강주의 한 실업계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갑니다. 불쌍하고 짠한 아이들 끝까지 안아주고 도와주고 그래야지,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92년 3월 2일 처음으로 학원과 2학년 일반 담임으로서 아이들을 만납니다. 사랑해주고 싶었습니다. 조회를 하려고 들어간 겁니다. 처음 아이들을 만난 겁니다. 근데 사랑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침 조회 시간인데 8시 반이 됐는데 50명 중에 5명 앉아있어요. 5명. 이렇게 놨다냐.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애한테 물었습니다. 야, 얘들이 왜 이렇게 안 왔냐? 나는 선생님이라고 제일 했던 첫 마디가 그 말이었습니다. 얘들이 왜 이렇게 안 왔어? 그랬더니 얘가 고개를 착 옆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야, 얘들이 왜 이렇게 안 하고 묻잖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 일어나는 거 봤더니 너 왜 일어나? 그랬더니 선생님, 우리한테 그걸 왜 물어보세요? 안 온 놈한테 물어보세요. 안 온 놈한테. 왜 우리한테 물어보세요? 맞죠? 그 말은 맞긴 맞는데 우리 반만 이렇게 애들이 안 왔나 싶어서 다른 반 교실을 가봤더니 다 그 정도 앉혀놓고 아침 조회를 하는 겁니다. 이상한 학교가 다 있다. 그리고 하루를 지냈는데 그 학교를, 얘들은 학교로 오는 시간이 8시 온 놈, 9시 온 놈, 10시 온 놈, 11시 온 놈, 4시 반까지 계속 오는 겁니다. 4시 반까지. 하루 종일. 근데 하루 종일 온 게 아니라 또 하루 종일 또 집에를 계속 가는 겁니다. 하루 종일 오고 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 왜 저렇게 오고 갈까? 근데 그걸 보고도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래서 내가 선배님한테 물었어요. 선배님, 이 학교는 왜 아이들이 하루 종일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네가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모르고 왔구나. 모르고 왔습니다. 이 학교는 강주 전남 전북에서 인문계 실력이 다 떨어지고 오갈 데 없는 애들이 다 있는 학교야. 학생 수가 2,000명인데 반수 이상이 부모들이 포기해버렸어. 근데 그거하고 하루 종일 오고 오면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있지. 그러면 선배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그 말 안 해줬지. 가만 놔둬. 보고만 있어. 뭘 하려고 하면 도망가 보니까 그냥 가만 놔둬야 돼. 그냥 보고만 있어. 보고만 있으라고요. 보고만 있어. 나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가만 보고만 있어. 네, 알았습니다. 두 번째 날, 새 교과서를 나눠주는데 애들이 가방에다 넣지 않고 그 새 교과서를 다 끈으로 묶는 거예요. 왜 끈으로 묶을까? 가방이 있는데. 가만 뒀어요. 가만 보고만 있으니까 봤죠. 하교하면서 전부 다 소각장에다 다 버려버려. 이름도 안 쓴 책. 세 번째 날은 수업을 하려고 漆판 판서를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뒤로 돌아봤더니 입을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침을 이렇게 뱉다. 나는 그 힘도 지금도 못 내. 침을 뱉는데 입은 이렇게 부르지만 침이 이쪽에서 나. 완전 멋있어. 전부 다 그러고, 야, 뱉지 마. 그러면서 뱉지 마. 예, 알았어. 습관이 자꾸 전부 다 침을 뱉어. 이게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것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지금 공부를 가르칠 일이 아니다. 이거 질서를 잡아야 될 것 같다. 좋다. 나는 제 수업 들어갔다 쉬는 시간 10분 얼른 내 교실로 들어가서 칠판 닦아주고 창문 열어주고 버려진 책 갖다주고 침 닦아주고 앉혀놓고 노트 펴놓고 그러고 이제 앉아. 그리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들어와.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얼른 내 수업 들어갔다 와서 또 얼른 와갖고 쓰러지고 닦아주고 펴주고 하루에 8번을 들랑들랑 계속 1시간도 안 뺐고 3월달 3, 4월달 계속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변한 게 아니라 비웃고 있어요. 비웃고 웃긴다는 거예요. 애들만 웃긴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된가? 이게 되냐고 안 되지. 가만히 있어. 안 돼. 가만 놔둬. 저 온놈들도 학교 안 와보니까 가만히 있어. 이걸 어떻게 하지? 안 돼. 그러면 한 번에 모든 걸 잡으려고 하지만 한 가지씩 잡아야겠다. 일단 못 도망가게 해야 되겠다. 안 도망가야만 교육이 될 거 아니냐. 점심 먹고 나면 한두 명밖에 안 남으니까 안 되겠다. 교문 앞에 11시 3교시 때 교문 앞에 딱 서 있었어요. 비탈길이에요.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도망가기만 해봐라. 딱 이렇게 써갖고 이제 딱 이러고 써 있었어요. 3주 동안 서 있었네요. 거기서. 그랬더니 진짜 애들이 못 도망가고 반에 상당히 반수 이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된다. 되잖아. 선배님 되잖아요. 뭐 이런 우쭐거리는 마음으로 선배님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5월달에 서 있어요. 근데 교무실에 있는 어떤 선배님이 부르는 거예요. 박선생! 왜요? 자네 이리 좀 와봐. 이게 왜요? 이리 좀 와봐. 자네 지금 거기서 뭐해? 보십시오. 못 도망가게 잡고 있잖아요. 그러지? 내가 자네한테 보여줄게 해서 따라와. 그리고 나를 데리고 끌고 가요. 가봤더니 어디로? 뒷담. 학교 뒷담. 가봤더니 하얀 교복을 입은 개미 새끼 한 수백 마리가 담을 타고 수백 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피난민들이 그렇게 올라가는가 보겠어요. 수백 마리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여 안 보여? 보입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해? 제가 앞에 막고 있으니까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자네 봐봐. 저 벽돌 봐봐.
저 벽돌 아무 힘도 없어. 저거에 쓰러져 버리면 밑에가 10m 낭떠러져. 다 죽어 그럼. 자네 책임질 거야?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해? 선배님, 그럼 저 위에다가 철망을 치면 안 될까요? 학교는 철망을 못 치게 돼 있어. 그럼 선배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가만 보고만 있으면 돼.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진짜 안 되겠어요. 쓰러지면 다 죽어. 그래서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저건 안 되겠다. 그러면 침이라도 뱉지 말라고 하자. 침.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훈화를 합니다. 얘들아, 침의 성분은, 침의 전염성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1초도 안 들어. 1초도 무시해버려. 아, 깨달았어요. 얘들 말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어쩌겠다. 아침에 일찍 가서 저는 밀거리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들어요. 그래 하루 종일 정례할 때까지는 밀거리를 들고 다녀요. 그래갖고 닦아줘. 지금 복도 가면 복도에서 닦고, 수업 시간 수업 닦고. 수업 시간에는요, 수업할 틈을 안 줘. 계속 뱉으니까. 계속. 그리고 수업할 필요도 없어. 안 들으니까. 계속. 1시간 내내 침만 닦고. 칙. 계속. 복도 가면 또 칙.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진짜. 한 3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닦아줘요. 재밌나 봐요. 막 웃고 난리요. 한 4주가 되니까 달라져요. 여러분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요? 침을 더 많이 뱉어. 뭐 나만 보면 침 생각이 난대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침을 뱉으면서 뭐라 그냥 발을 들어. 선생님 여기도 뱉었는데, 선생님 여기도 뱉었는데, 전부 다 선생님 여기도 뱉었어, 선생님 여기도 뱉었는데 닦어. 그때는 여러분 나는 인간이 아니구나. 교육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저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완전히 실망을 해버렸네요. 인간도 아니다. 인간도. 그리고 저는 92년 여름방학 지나고 2학기 때 학교를 어떻게 다니지를 몰라요. 못 다니겠어요. 막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요, 저희 집은 그 학교 바로 뒤에 있는 10평짜리 주공아파트였어요. 10평짜리. 내 아내하고 딸하고 나하고 서희서 할 때입니다.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배일도 없는 고물 아파트예요. 사골세예요. 사골세 주공아파트. 근데 저녁에 잠을 자면 같은 방을 잠을 자잖아요. 내 아내, 딸 이렇게 3명. 내 딸은 초등학교 3학년. 제가 저녁에 잠이 들어서 새벽에 일어날 때까지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잠꼬대를. 똑같은 잠꼬대를. 뭐라고 하냐면 앉으라고, 가지 말라고, 뱉지 말라고, 앉으라고, 가지 말라고, 뱉지 말라고. 이 말을 저녁에 하는 거예요. 저녁에. 앉으라고, 가지 말라고, 뱉지 말라고. 이 말 하도 많이 하니까 내 아내가 입을 때려. 그만 좀. 다른 소리도 해봐. 다른 소리도. 이 정도로 제가 노이로제가 걸린 거예요. 드디어 92년 그 해에 난 12월 2일 날 학교를 그만둡니다. 못 견디겠더라고요. 2가지였어요. 아이들도 보기 싫고, 그 냅둬버린 선생님들도 싫고. 그래서 사표를 쓰러 교장선생님한테 갔습니다. 교장선생님, 저 그만둘랍니다. 그럼 교장선생님 나한테 이렇게 물어야 돼요. 어찌 그만둔가?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분은 그만둘 줄 알았네. 그러니까 내가 너무 궁금한 거였어. 왜 제가 그만둘 줄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애들이 가면 간갑다 하고, 오면 온갑다 하고, 뱉으면 뱉은갑다 하지. 뭔 지랄하다고 쫓아다니고 낮에 할 때부터 몇 조금 못 갈지 내가 알아버렸네. 여러분 이렇게 말한 교장선생님. 성이 유씨예요. 유씨. 너무나 화가 나요. 가면 간갑다, 오면 온갑다 해요. 그래야지. 자네 혼자 선생이야? 안 된다는 거잖아.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그래, 그만두고 말고는 자네 마음이네. 마는 자네 여기 사골세방 산다면서 10평이다. 그것도 자네 아내 논다면서 집에 아무것도 안 하고, 딸도 초등학교 다니고 있고. 근데 뭘 먹고 살란가? 이렇게 또 나 자존심도까지 흉내요. 더 화가 나서 걱정 마세요. 이 교장선생님이 여러분 어쩐지 아세요?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내가 장학사가 됐거든요. 이분이 교장 정년하면서 나한테 전화가 왔네요. 박장학사, 예, 나 오늘 교장 정년했네. 그러신대요. 나 어디 배움터 지킴이 자리 하나 해주소. 안 해줘요. 근데 완전 보기 싫었죠. 근데 이번에 전화를 계속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일 안 좋은 학교 해줬어요. 그래갖고 애들이 하도 담배를 많이 피니까 그만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보따리를 싸고 집에 오니까 내 아내가 뭡니까? 그만뒀습니다. 왜 그만뒀습니까? 나는 선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선생은 잘만 합니다. 뭐가 그렇게 유난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한 여자가 있어요. 선생님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당신이 잠꼬대를 할 때부터 내가 힘들어 하신지 알았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말고도 해먹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이래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여자는요 참 무책임하시군요. 또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요.
내 이따 그 여자 얼굴 보여줄게요. 진짜 난 지금도 그 말이 난 못해밖에 무책임하시네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간 이제 집에서 있는데 마침 그때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강주에 있는 시내에 있는 어디 대학교라도 가려고 뭐 서남대학교니 뭐 대불대학교니 막 온 사방에 원서를 다 썼어요. 안 받아주네. 왜 안 받아준가 했더니 캐리어가 없으니까 안 받아줘요. 근데 12월 달 이제 방세도 못 내고 쌀도 떨어지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 아내는 계속 잔소리를 해요. 견딜만 하요? 막 이런 말을 막. 근데 나는 그분한테 대들 수가 없어요. 누나예요, 누나. 나도 한 살 더 드셨어요. 소띠예요. 난 호랑이 띠고. 꾹꾹 참고 이제 1월 달이 됐는데 제 과목은요, 화학공학이에요. 화학, 공업, 기술, 가정, 정보, 이것까지 갖추, 아니, 컴퓨터까지 갖추 있었어요. 근데 내 사표가 출도되기 직전인데 강주시 교육청에서 시험을 다시 보는 거예요. 한 명 더 뽑는다는 거예요. 얼른 시험을 다시 봤죠. 자, 1월 달에 시험 받고 2월 달에 합격을 했어요. 한 명 뽑는데 어디 학교에 발령이 날까 딱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네요. 근데 또 그 학교로 발령이 또 나네. 그때 공사님을 같이 볼 때 나는 그 학교 떨어질 줄 몰랐어. 난 그 학교 떨어질 줄 알았어. 나 안 보죠 시험을. 근데 교육청 과장 해보니까 100% 시험 보면 거기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가고 싶지 않는 학교는 신규 배치. 난 그걸 모르니까 시험을 봤죠. 합격은 했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큰 소리 치고 나왔잖아요. 며칠간 고민했더니 내 아내가 결정해 주셨어요. 그냥 눈 감고 다니세요. 그래서 이제 눈 감고 학교를 갔네요. 가니까 선생님이 나를 쳐다보고 막 웃고 난리예요. 박수를 치고 책 뒤에서 가만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한 선생님이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박 선생 왜 그러세요? 우리는 자네가 작년에 사표 쓴 줄 알았는데 휴직을 했었구나. 막 창피를 주는 거예요. 또 영어 선생님 한 분은 아주 그냥 입에 나온 대로 말하시는 분인데 기어 들어오려면서 뭐하러 기어 나갔대. 막 이러는 거예요. 또 작년에 2학년 다니는데 그들이 3학년이 됐어요. 그들이 교무실로 막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그래갖고 날 쳐다보고 막 선생님 안 한다면서 왜 왔어? 선생님 가라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학교 담임이 됐는데 2학년 담임을 또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2학년 담임이 제일 말 안 들어요. 2학년이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제일 말 안 들을 때가 2학년이에요. 그것도 학원과가 제일 말 안 들어요. 전기기획과는 말 좀 들어요. 또 2학년 일반 그 담임을 또 주는 거예요. 만나봤더니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해. 작년 애들이 그리워.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나도 살 방법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봐보자. 옛날에 7시 학교를 갔는데 이제는 몇 시에 가냐. 8시 반에 학교를 가서 내 자리에 가만 앉아 있어요. 옆에 선생님들하고 말도 안 해. 그리고 이제 아침 조회를 하러 갈 때 밑에를 안 쳐다봐요. 왜? 더러우니까 침 이렇게 그냥 이렇게 걸어가. 그래가지고 조회를 할 때도 애들 출석을 안 불러. 보기도 쉽고 듣기도 싫으니까 목소리가 체크만 해. 왜냐하면 박장수 그만 네 그냥 목소리 듣기. 그리고 교무실 올 때도 밑에를 절대 안 쳐다봐. 그냥 이렇게. 자리에 앉았다가 수업 종이 울리면 나 학교로 가. 그래갖고 절대 안 봐. 그리고 칠판만 봐. 계속 하다가 종소리가 나면은 애들 안 쳐다보고 바로 교무실로 와버려.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더러우니까 막 가르치. 계속 이렇게 다녀 있자. 계속 이렇게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학교 전체에서 우리 반이 제일 개판이야. 이제 엉망진창. 그러니까 선배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이 박주정 선생이 2달 만에 이 학교를 왔는데 우리보다 적응 속도가 더 빨라져갖고 왔네. 또 이렇게 이제 또 놀리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없죠. 3, 4월 달 그냥 왔다 갔다 월급만 받으러 다니는 거니까. 너무 슬펐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근데 6월 달 우리 아버지도 6월 달 돌아가셨지만 또 6월 달이에요. 6월 달 너무너무 더웠던 93년 6월 너무너무 더웠어요. 난 학교 갔다 오면 얼른 자불고 싶어. 아무 생각 안 하고 싶으니까. 한 10시 반이나 잠이 깼어요. 저녁에 먼저 자고 있는데 누가 막 우리 배열도 없는 우리 아파트를 막 발로 차고 막 문을 막 두드려. 누가 이 밤중에 문을 두드리지? 그러니까 내 아내 보고 문 열으라는 게 당신 여시오 그러다고 해서 내가 문을 열었어요. 열어보니까 우리 학교 교복을 입은 애들 8명이 술도 먹은 것 같아. 담배도 피는 것 같아. 냄새가 8명이 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세요? 근데 그놈들이 선생님 반이잖아요. 선생님 반도 모르세요. 나는 몰라. 안 봐버렸으니까. 그리고 학교를 어쩌다 나오니까 잘 몰라. 근데 왜 왔어요? 그랬더니 놀러 왔다는 거예요. 난 놀러란 말을 해본 적이 없어. 난 학교에서 보기 싫어. 아니 이렇게 늦은데 돌아가세요. 밑으로 막 들어가 버린 거 방으로 막. 그러니까 내 아내가 쳐다보고 뭡니까? 저 누구예요? 우리 반입니다.
우리 아내가 눈을 뜨나 안 뜨나 똑같아요. 크기가. 이렇게. 근데 저희들이 왜 왔대요? 나도 모릅니다. 말을 올려야 돼, 누나니까. 나도 모릅니다. 근데 이놈의 새끼들이 누워갖고는, 아니, 앉아갖고는, 선생님, 우리도 손님이니까 뭐 좀 줘보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할 수 없이 냉장고에서, 냉장고도 큰 냉장고, 아니, 작은 냉장고 있을 때, 한쪽은 남은, 뭐예요? 수박을 이렇게 썰어줬어요. 수박을 먹이려고. 근데 하필이면 수박은 씨가 있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씨를 이렇게 뱉은 게 아니라 하늘에 대고, 비읍, 막 8명이 뱉으니까 내 아내가 기겁을 하면 이게 뭐예요? 내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아빠, 오빠들은 왜 그래? 원래 그래, 원래. 그러니까 내 아내 처음 보고 그런 것을. 애기도 처음 보고. 야, 뱉지 말라고. 좀 뱉지 마, 앉아있어. 뱉지 마, 앉아있어. 나의 방꽃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평짜리 아파트에 방 하나 거실 하나. 그 다음 지구 식구, 이따 보여줄게요. 소만한 애들 8명, 우리 식구 3명. 에어컨도 없는, 선풍기도 없는 10평짜리.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가네, 집으로. 새벽까지. 누가 안 가려면 자고 간대요. 그래서 재웠네요. 새벽 3시까지 잠을 안 자고 떠들어. 그래서 그냥 우리는 길을 막고 이제 방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날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보니까 깨울랄 때만 전부 다 죽어본 줄 알았어요. 암만 깨워도 아무 반응이 없다. 진짜 나 처음에 죽은 줄 알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래서 나 혼자 학교를 이제 가. 그러니까 내 아내가 난리예요. 빨리 데리고 와라고. 내가 어떻게 데리고 와? 100kg가 넘은 애들이 10명이나 있어. 3명이나 있어요. 나 혼자 가는데 내 아내가 계속 전화가 오네. 여보, 1명 가고 7명 남았어. 좀 이따가 여보, 2명 갖고 6명 남았어. 계속 전화가 오니 짜증이 나서 다 알고 있다고요. 다 알고 오니까 전화 좀 하지 마요. 근데 이제 정례 시간이 됐는데 내 아내가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다 가고 제일 무섭게 생긴 놈이 누워있어요. 제일 무섭게 생긴 놈이 누워있다는 거예요. 뭘 무섭기는 무서워요. 걱정 마요. 내가 가서 깨울 테니까. 우리 정례했어요. 가서 깨웠어요. 야, 이 새끼야, 일어나. 우리 학교 갔다 왔다, 이 새끼야. 그러니까 이 새끼야, 일어나. 근데 보니까 7명이 또 왔어. 왜 왔니? 데리러 왔대. 오늘 데리고 가. 그러니까 나갔어. 근데 이놈들이 좀 있다가 또 와. 집에 그날 저녁에. 왜 왔냐? 이렇게 하룻밤만 더 자고 갔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때는 토요일까지 수험할 때인데 월, 화, 수, 목, 금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신고를 해봤어요. 운암파출소에다가. 운암파출소에다가. 우리 지금 가택 침입죄로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그 애들이 누구라고요? 남편 제자라면서요. 네. 그것은 가택 침입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월, 화, 수, 목, 금, 토 계속 와. 이게 왜 오냐? 그랬더니 쌤, 우리가 말을 너무 안 듣지. 오지 마. 이혼하게 생겼어. 오지 마라고. 왜 와? 좋으니까. 이게 뭐이 좋으니까? 편하니까. 이게 뭐이 편하니까? 그렇게 묻지 말고 그냥 안 간다고. 이거 어쩐다고. 여름방학 하려면 1달 반밖에 안 남았잖아. 응, 그래. 우리 그때까지만 여기서 살게. 1달 반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냥 내 아내한테 말했더니 알아서 하시오. 살더니만 난 나가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다음 주에도 계속 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데리고 살아. 그 더운 6월 달에 그것들 8명, 우리 식구 3명. 그 작은 방에서 미쳐볼 것 같아. 제일 힘든 게 뭐냐? 밥을 너무 많이 먹어. 난 밥을 그렇게 많이 먹으니 이 세상 처음 봤어. 밥을 너무 많이 먹어. 쌀 팔 돈이 없어. 도시락을 8개 싸야 돼. 또 뭣도 없어요. 그 세탁기도 없어. 그러니까 손빨래. 그 다음에 화장실에 한번 들어가면 8놈이 하나씩 들어가면 무수질 한다고 한 30분씩 있어버려. 견딜 수가 없어. 뿐만 아니라 방을 안 쓸어. 방을 거실에 자고 나면. 그럼 방을 이제 내 아내가 쓸어. 그러면 이 머리카락 말고 꼬불꼬불한 머리카락이 너무도 많아. 그럼 그걸 보고 막 임신한 게 아니에요.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임신을 어떻게 해? 또 어떤 날 조용해. 그럼 베란다에 있으면 써있어. 뭐하고 우리 15층이거든요. 그리고 뭐하냐? 봤더니 한 아이가 담배를 딱 피워. 그래 불을 안 꺼. 그래 15층에서 밑에다 떨쳐. 그래 위에서 누구 침으로 불을 끄는가. 여러분 그애들 얼굴 보여줄게 좀 이따가. 너무너무 힘든 6월달을 보냈네요. 일단 보냈어 이제 한 달을. 그러니까 7월달이 됐어. 7월 20 며칠날 방학을 해. 좀만 견디면 된다. 7월 20 며칠날 방학을 하는데 기말고사를 봐 그 학교에. 근데 그 학교는 기말고사를 보는데 얼마나 공부를 못하는지 시험을 볼 때 전 과목의 문제를 3배수로 가르쳐주고 시험을 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공부를 안 하니까 성적이 안 나오니까 3배수로 문제를 가르쳐준다고. 답만 안 가르쳐주고 문제만. 근데 이놈들이 시험 3일을 남겨놓고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쌤, 우리 시험 공부 한번 해볼까? 그래서 내가 얘들 사실 구구단을 못 외워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공부를 한다고 그래? 답만 외우면 되잖아. 그러기는 그러네. 그럼 외울래? 그럼 상을 펴. 답상을 폈네요. 그럼 내가 문제를 말할 때는 너는 답을 외워라. 그럼 내가 문제, 그럼 지금 다 막 따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상이 부셔져 버려, 이제. 상 치워보고 누워, 그냥. 내가 문제를 말할 때 그냥 답만 외워. 8명이 눕는데, 한 놈은 눕기만 하면 잡으러. 그럼 막 깨우면 막 눈이 까지면서 막 욕을 해. 나 처음 봤어요. 눈을 까지면서 막 욕을, 사정없이 다른 사람 보듯이 욕을 해버려. 진짜 무섭더라고. 근데 그게 자폐였어요, 자폐. 하나이는 자폐예요. 난 그게 자폐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그놈은 빼놓고 7명만 막 문제다 달달달달 외우는 거죠. 시험 보기 전날까지 외웠어요. 시험을 봤어요, 이제. 1학기 방학식을 해. 한 반이 50명씩, 2학년 13개 반이요. 650명이에요. 성적을 발표하는데 전교 1등보다 7등이 우리 반이 아니라 우리 방 공부를 한 놈들이 없으니까, 아예 안 하니까. 그때가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에요. 실업계들한테 엄청나게 뭘 막 특혜를 줄 때였어요. 제 월급이 70만 원일 때인데 이 8명에게 7명에게 장학금을 80만 원씩 주는 거야. 80만 원. 7, 8은 56, 560만 원. 집도 샀을 거야 아마. 그걸 한 방학 동안에 받은 거예요. 경일아 대단하다. 너 훌륭하다. 어떻게 너 이렇게 될 수 있어? 선생님 우리들 처음이에요. 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이제 잘했고 이제 집에 가야지. 집에 갈 거지. 그러니까 안 갈 건데 또 가기로 했잖아. 필요 없어. 아니 가기로 했잖아. 약속 필요 없다고. 이게 왜 안 가는데? 그냥 안 가. 그러니까 얘들은 왜 안 간단 말을 설명을 못해. 안 가. 싫어. 응. 그래. 아니. 싫어. 이 말밖에 못해. 아니 너 가기로 했잖아. 안 간다니까. 안 간다는 거야. 방학 동안에도 집에를. 난 걱정이 돼서 얼른 집에를 돌아왔어요. 아내한테 빨리 말해줘야 되잖아요. 약간 떨어져서 말했어요. 여보, 그 애들이 집에를 안 간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아내가 이제 악을 막 쓸 줄 알고, 그냥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그냥 놔두세요 이러는 거예요. 난 잘못 들은 줄 알고 지금 뭐라고요? 애들이 집에 안 간다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놔두라고요. 난 안 갈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 난리 날 때는 언제고? 놔두라고 안 가도 된다고?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누가 이럴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솔직히 말하면 내 아내들하고 그 애들하고 많이 친해진 것 같아. 어느 날부터. 근데 왜 친해졌는가 봤더니 성향이 비슷해. 뭘 안 치워. 뭘 치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 내 아내는. 나는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막 뭘 던지면 막 들어가면서부터 교보고 막 주워다가 걸고 막 닦고 막 이런데, 내 아내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넘어댕겨버려. 이게 절대 막 이를 쓸고 닦고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리고 막 처박아 버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애들 비슷해. 성향이 하여튼.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해. 성향이 비슷해. 또 어떤 점이 있냐면, 내 아내는 약간 조금 남다른 점이 있으신데, 다른 사람이 자기 남편 흉을 보면 내 아내는 막 좋아해. 막 엄청 좋아하는데 그 애들이 와서 내 아내한테 흉을 봐. 사모님 왜? 우리 담임선생님은 우리 학교에서 왕따 막 왜 막 좋아해갖고 왜 쉬는 시간마다 교실에 들락날락 해갖고 사람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해. ADHD라고 소문났어. 그럼 내 아내가 나무란 게 아니라, 야, 저 집에서도 저러고 다니냐. 봐봐, 똑같잖아. 같이 흉을 봐, 같이. 또 흉을 또 어떤 흉을 또 보냐면, 사모님 여선생들도 우리 담임선생님을 싫어한다니까. 그러면 왜 자기 교탁만 닦은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선생님 걸 막 닦고 다녀. 언제 결벽증 환자라고 소문 다 나버렸어. 그러면 봐봐, 집에서 닦고 다니냐죠. 흉을 보면서 친해진 거예요, 같이.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겠어. 방에 여름방학 때 이제 집에도 안 가고 그 10병짜리 그 거실에 누워있어. 8명이 미치겠어. 근데 어느 날 이틀 됐어요. 방학한 지. 한 놈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근데 왜 그냐? 꿈꿨냐? 이렇게. 아니요. 왜 갑자기 일어나냐? 선생님, 말해봐. 왜? 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이 지금 7개의 동이잖아. 뭐 7개 동이라고? 주공아파트에 우리 지금 아파트가 7개 동이잖아. 7개 동이야. 근데 어쩐다고? 이 7개 동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보는 것 같아. 이게 뭘 몰라봐? 전교 1등부터 7등이라는 것을 몰라보는 것 같아. 당연히 몰라보지. 근데 그걸 어떻게 느꼈어? 선생님이 말했지. 인사라도 잘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그렇게 잘해도 저런 놈들하고 똑같이 우리를 취급해. 다른 애들하고. 그럼 어쩌라고? 선생님,
저 7개 동 들어간 입구에다가 방을 붙여줘. 뭐라고? 이 집에 살고 있는 애들은 전교 1등부터 7등이다. 알겠다. 붙여줬어요. 이 집에 살고 있는 애들은 전교 1등부터 7등입니다. 서로 저기 존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붙여줬어요. 여러분 이따 그 방 보여줄게요. 이금희 아침 방송에 나옵니다. 그걸 붙여놨더니 애들이 완전히 변한 거 있죠. 침도 몰래 뱉어. 담배도 숨어서 피워. 걸음걸이도 완전 자기들이 뭐나 된지 알아. 완전 달라. 또 달라진 게 있어. 아침에 일어나도 안 했던 놈들이 새벽에 4시면 일어나고 어디로 달려. 방학 동안에. 후다닥 일어나고 달려. 어디로? 뭐 도둑질하러 간 거지. 그리고 점심 때 돌아와. 그리고 막 밥을 퍼먹고. 그리고 또 어디로 가. 또 어디로. 그리고 새벽에 들어와. 일주일 내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눈치 깠지요. 저 새끼들 80만 원 가지고 오락실 다니고 있구만. 네가 그랬으면 그랬지. 새벽에 들어오길래 내가 문을 딱 막고 섰어요. 야, 너가 어디 갔다 오냐? 너가 오락실 다녀오지, 새끼들아. 이렇게. 아닌데요. 그러지도 않아요. 꼭 아닌데. 그래. 뭐 어딘데? 아르바이트 다니는데. 너 돈 있잖아. 부족한데. 이게 뭐이 부족하냐고. 그냥 부족한데. 그러니까 얘들은 뭔 때문에 어떻게 해서 어디 아르바이트를 다니고 얼마를 받고 말아야. 아닌데, 긴데, 먹은데. 뭐. 짜증이 나오라. 아니, 그러니까 거기 돈 있는데 왜 다니냐고. 아, 잠깐. 그래갖고는 지그가 주머니에서 뭘 꺼내. 신문지 어려낸 거예요. 그게 뭐야? 아, 쌤, 우리는 수능을 볼 수가 없잖아. 누가 왜 수능을 못 봐? 공부하면 되잖아. 아니, 우리는 실력이 없잖아. 화내지 말고. 그래서 누구는 수능을 안 보고 어쩐다고? 우리는 수능을 안 보고 대학을 가려고. 어디 대학을 간다고? 인하공대. 나 웃어볼 뻔했어요. 구구단을 못 해본다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저 1등이 7등이 뭐가 된지 알아, 지금. 이게 어떻게 갈 건데? 선생님 봐봐, 요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우리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잖아. 두 번째, 내신 성적 7% 이내인 자라. 우리 지금 1%잖아. 세 번째, 기능사 자격증을 많이 딴 자. 이것밖에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주유소에 가서 일해. 점심 먹을 때까지. 그래갖고 70만 원 받아. 그 다음에 장학금 받은 거 80만 원 받아가지고 150만 원을 가지고 우리는 저녁에 점심 먹고 새벽까지 7군데 학원을 다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진짜? 다닐 수 있어? 응, 다니고 있잖아. 우리는 기능사 많이 따갖고 이 대학교 갈 거야. 진짜? 방학 동안 내내. 그러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맨날 그랬거든요. 야, 지금 인문계생이 뭘 하고 있는지 아냐? 니 지금 뭐 하고 있냐? 니 아까 전에 오줌 싸고 왔지? 너 이거 담배 피고 왔지? 네 엄마 돈 안 준다고 또 욕했지? 너가 사람이 될래 안 될래? 너가 뭔 짓거리 하냐? 맨날 이 소리를 했는데 이건 아무 의미도 없어. 지가 작은 거 하나를 이루니까 그 다음부터는 필요가 없어, 선생님. 급속하게 변하는 거예요. 지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2학기 이제 중간고사를 봐. 야, 너가 2학기 중간고사에서도 1등부터 7등 나면 내가 우남동 시장에서 소주하고 낙지 사줄게. 네 진짜로 1등부터 7등 날 수 있겠냐? 그랬더니 분명히 사줄 거야? 사주지. 너는 근데 1등부터 7등 날 수 있어? 당연하지. 어떻게? 답만 외우면 되잖아. 2학기 중간고사를 봤네요. 1등부터 7등이 아니라 5명이 올백을 맞은 거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문제를 안 바꿨으니까. 그래도 우리 애들한테 대단한 거예요. 그걸 안 틀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지금. 그래고 하나 틀리면 그냥 악을 쓰고 막 저들끼리 날 옛날에 시험에 관계도 없었어요. 자로 끄서버렸거든요, OMR 카드 그냥 앞에. 이따가 주택이 나온 거 5명 올백을 맞은 거예요. 되겠다, 되겠어. 이거구나. 생각의 변화. 야, 약속 지킬게. 야, 지금 바로 교복 벗어버려. 내가 바로 약속 지킬 테니까 우남동 시장에서 소주 낙지 사줄게. 따라와. 교복 벗고 와. 여러분 이따 교복 벗기는 거 보여줄게. 나도 훨씬 늙어 보여요. 그것들 데리고 이제 내가 이제 앞장서서 이제 그들 우남동 시장으로 데리고 가요. 핸드폰이 그때 막 나왔을 때 큰 거 내가 들고 난 조폭처럼 걷고 지금 8명 따라와.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와. 여보세요? 나 얘들 따르고 지금 가고 있는데. 누구세요? 나 북부경찰서 형사과장입니다. 근데 박주정 선생이죠. 네. 당신은 여기 경찰서에 지금 와야 되겠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요. 이렇게.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당신만 애들 8명 잡아놨으니까 와서 데리고 가라고요. 그 애들이 뭘 잘못했는데 그러세요? 했더니 직접 와서 물어보셔. 바꾸라고. 내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우리 반 애들 뭔 8명이 잡혀있단다. 이렇게. 한 놈이 드디어 동욱이가 잡혔구나. 근데 왜? 동욱이가 뭘 잘못했던 게? 선생님, 말하려면 복잡하니까 얼른 가봐. 알겠어. 너 그러면 어디 가지 말고 이 오락실에 가만 붙어 있어. 얼른 갔다 술 살 때니까 가만 붙어 있어. 얼른 갔다 있을게. 선생님 천천히 갔다 와. 막 뛰어갔어요. 가서 북부경찰서를 가봤더니 8명을 무릎을 꿇혀놓고 이 경찰관이 뺨을 때리고 있어. 난 뺨 때리는 걸 제일 싫어해.
그랬었어요. 당신 우리 애들 왜 뺨 때리세요? 당신 누구야? 나 얘들 담임입니다. 그랬더니 그 똥통학교 담임 때리지 마라. 말로 하세요. 뭘 잘못했나? 이렇게 직접 물어보래요. 물어봤더니 실습 시간에 쓰는 용수철, 이 용수철을 가지고 북부경찰서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경찰 오토바이 사이카를 이 스프링으로 시동을 3대를 걸어갖고 이 8명에서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를 할바고 다닌 거예요. 완전 잘 타고 그러면 경찰이 못 따라와. 온 사방 중장들 막 입쓰고 다니갖고 이제 밤이 되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증심사가 비포장 도로일 때 거리 올라가 본 거예요. 증심사인들로. 그러니까 경찰이 쫓지 마라. 위험하다. 그러면은 오토바이를 버려불고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것들은 벤츠하고 몽키하고 다 드라이브를 다 갖고 다 있어요. 항상 여기다가 차고 다녀요. 전형의 그 분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비료푸대, 옛날 노란 비료푸대에다가 넣어가지고 양동수상에다가 고물로 팔아먹은 거예요. 이 경찰이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런 일이 있으면 부모한테 전화를 하지 왜 나한테 전화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부모한테 전화를 했더니 제발 좀 집어넣으라고, 안 나오게 좀 못 나오게 해보라고. 그래서 왜 나를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얘들이 그러더래요. 우리 선생한테 전화하면 금방 온다겠대.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얘들 풀어줄 테니까 내일 부모를 데리고 와라. 알겠어. 풀어주시오. 나와. 아니 멍청한 새끼들아. 경찰 오토바이를 다 묻히냐? 그리고 그걸 다 분해를 하냐? 너는 가. 내일 엄마 데리고 와. 난 간다. 그리고 난 집에 와서 잠이 들어버렸네요. 뭔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술 사준 걸 잊어먹어 본 거예요. 잠이 자고 있는데 새벽에 누가 베개를 누가 막 발로 차. 봤더니 술 사준다고 오락실에 있던 놈들이 하도 안 오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있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얼굴을 못 차고 발로 비계를 찬 거예요. 야 뻥쟁이 일어나. 나한테 우리 몇 시간 기다리는지 알아? 막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누워서 깜빡했다. 왜 깜빡했어? 아니 그 새끼들이 오토바이를 훔쳐가지고 그 경찰이 나한테 그 학교를 없애부라 그래가지고 그것들 때문에 화가 났구나. 내가 그래서 누워서 그랬어요. 야 그것들 좀 사람 좀 만들어봐라. 내가 누워서 할 말이 없어 그랬더니 그놈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우리 이미 사람 만들어봤어. 요것들이 사람 만들었다는 건 때리거나 윽박지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애들 아까 그 경찰한테 맞은 애들 또 때렸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벌떡 일어났어요. 때렸어 그 애들? 이렇게. 안 때렸는데? 그럼 어떻게 사람 만들었다고? 그 돈놈의 새끼들이 우리 오락실로 왔더라고. 8명이.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어? 선생님 우리 여기 살고 있는 새끼들 중에서 한 놈 저거 빼고 우리 7명은 사람이 돼버렸잖아. 이게 뭔 사람이 돼? 우리 7명 지금 1등부터 7등이잖아. 그래서 어쩐다고? 그 오토바이 훔친 놈들이 지금 사람이 안 됐잖아. 그래서 우리가 말했어 그놈들한테 뭐라고? 우리는 사람이 됐으니까 내일 나갈 테니까 내일 8명이 들어오라고. 들어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정말 들어온다고 하디지 않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날 진짜 아니라 다를까 퇴근을 일찍 하고 집에 가봤더니 살고 있는 놈들 7명은 짐을 싸고 있고 자폐에 그놈은 누워있고 8명 그 돈놈들은 밖에서 들어오려고 서있고. 그러니까 내 아내가 그걸 보고 나한테 물어보면 저기 뭐예요? 말을 아직 안 했으니까. 근데 설명이가 좀 복잡해. 그래서 멤버 교체입니다. 그럼 저놈들은 어떤 놈들입니까? 오토바이 훔친 놈들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 집에 뭘 숨겨야 됩니까? 저것들은 오토바이 외에는 훔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몇 명이 들어와요? 8명이 들어오고 7명이 나가고 한 놈 남고 우리 식구 3명 9명 플러스 3명이 삽니다. 11월, 12월, 1월, 2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5개월을 똑같이 변하는 거예요. 똑같이. 어떻게 똑같이 변하냐? 다 배우고 기능사 자격증 다니고 심플해. 그 애들 두 번째 데리고 산 애들은 진짜 데리고 살기가 편해. 왜? 겨울이니까 안 나대. 그리고 규칙이 생겼어. 그리고 공부를 해. 2가지. 성가실 일이 없어. 그리고 지그들끼리 경쟁을 해. 그러니까 전교 1등부터 15등이 이제 이 방에서 다 나와. 그러니까 나머지 30 몇 명이 저것들이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공부를 안 하겠냐고 다 같이 공부를 해. 이게 반 전체가 달라져. 그러니까 부모들이 생각을 바꿔. 가능하구나. 되겠네. 전화 한 통화도 없던 사람이 전화도 해. 호준이 담임이요. 네. 호준이가 거기 산담서라. 네. 호준이가 공부도 거기서 한담서라. 아니고 답만 외워요. 거기서 빨래도 해준담서라. 네. 뭔 그런 선생님이 다 있다요. 다 끊어. 그래도 그게 감사하다는 표현이요. 93년 반 전체가 변하고 아이들이 변하고 내가 깨어나. 이거다. 데리고 살면 변한다. 데리고 살자. 근데 문제가 생겨. 그 집에서 데리고 살기는 너무 좁아. 솔직히 말하면. 거기다가 누가 투서를 해. 문안파출소에다가.
고액 과외를 한다고. 그냥 경찰이 깐딱하면 우리 집에 와가 문 열어봐. 고액 과외 한가 안 한가? 우리는 고액 과외를 한 적이 없어. 답만 외우고 뭐 그런 것만 하지. 뭔 고액. 맨날 오더니 어느 날은 나한테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나를 데리고 가야 된대. 파출소를. 왜 그러냐니까 하도 투서가 많이 들어와서 조서를 꾸며야 되겠대. 그럼 갑시다. 그거 따라가니까 우리 애들이 전부 다 벌떼처럼 일어난 거예요. 선생님 따라가지 마. 그래서 왜 따라가지 마? 우리 고액과외 안 했잖아.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고. 아니 뭐 안 했으니까 괜찮잖아. 왜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야, 저 짭새들은 안 한 것도 했다 그래. 누가 어떻게 알아? 우리 옛날 걸려봤거든. 짭새다 그러지 마. 죽잖아. 짭새잖아. 이게 짭새가 아니 경찰이 이 새끼 조용하네. 내가 이제 끌려가니까 이놈들이 따라와. 화를 내면서. 그럼 경찰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짭새, 우리 선생은 실력이 없었고 과외도 못해. 내가 그때 박사.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는 거야. 난 그 지를 좋아했던 애를 안 데리고 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난 잡혀가. 잡혀가면 경찰이 물어본 말은 맨날 똑같아. 당신은 전공이 무엇입니까? 화학공학입니다. 화학공학인데 어떻게 전과목을 가르칩니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1등부터 15등이 거기서 나옵니까? 우리는 답을 외웁니다. 답을 외운단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는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답이 유출됐으니까. 아니 모든 학생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이걸 이해를 못해. 그럼 학교에다 전화를 해. 이 경찰이.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다 가르쳐주고 시험 봅니까? 그럼 학교에서 안 가르쳐준다 그러지. 이게 뭔 일입니까? 맨날 이 소리. 토요일 일요일 날 우리 식구가 성가셔해. 일요일 날은 얘를 좀 데리고 나가라 그래. 그래서 거기서 병풍산으로 데리고 가. 그래서 1박 2일 놀다가 데리고 들어오는데 병풍산을 가는데 여러분 용전에 가면 옛날 그 생고기집이 있었잖아요. 생고기집이 지나면은 그 대치 넘어가는 큰 다리가 있었고요. 감나무 농장이라고 지금 생겼지만 없어져 버렸습니다만 거기가 감나무 농장이라고 큰 하천변 옆에 큰 폐가가 있었어요. 4,000평의 땅에 약 30몇 평의 창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편말이 뭐라고 써있냐? 우리 집 사골세방하고 똑같아요. 방세가 4,000평 내에 방이 큰 게 있는데 얘들아 우리 이리 이사 와볼까? 진짜? 근데 너무 멀잖아. 내 차 빨간 프라이드 있잖아. 내가 너 실어 나르면 되잖아. 어떻게 8명인데 실어 날려? 괜찮아 해보자. 그래갖고 94년 때 거기 이사를 와. 이사를 오는데 내 아내는 안 오려고 그래. 내가 설득을 했죠. 거기 하면 공기도 좋고 전원주택이고 절대 말을 안 들어. 근데 이 애들이 가서 선생님 비켜봐. 그렇게 설득할 필요가 없어. 지가 들어가고 난 나가라 그러더라고. 뭔 말 하냐면 내 아내한테 사모님 거기 가면 방이 4개입니다. 사부님을 사모님 방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오케이. 단방에. 그래서 94년 때 거기 이사를 갑니다.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자, 교육청 장학사가 되기 전까지 데리고 살았던 애들. 그 애들이 707명이에요. 707명을 그럼 한 번에 데리고 살았느냐? 데리고 살 수가 없지요. 정원이 8명이에요. 왜냐하면 아침에 밥 먹이고 깨워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내 빨간 프라이드로 얼른 4명 10km 데려다 주고 끊어 와서 또 4명 데리고 가려면 8명 이상은 데리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707명이 됐냐? 10년이 지났으니까. 10년이 됐으니까. 그럼 어떤 애들이 들어왔냐? 난 한 번도 추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놈들이 다 추천했어요. 선생님 저놈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고구마 줄거리처럼 똑같은 놈들이. 그 애들이 비탈에 섰던 그 아픈 아이들이 707명이 너무나 훌륭하게 잘 살고 있어요.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수능을 본 애들한테는 해주고 싶은 거예요. 훨씬 더 잘 살아요. 이 학생도 자기 부인도 훨씬 더 잘 꼬시고요. 어떤 놈과 살면 잘 살 줄도 알고요. 연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다 알아요. 참 너무너무 잘 살아. 그 707명의 아이들. 그 애들이 여러분 그 책에 에피소드가 707개가 되니까 그게 영화로 나오는 거예요. 그 애들이 성공한 이야기, 슬픈 이야기, 견디지 못하고 죽었던 아이, 그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기 영상 바로 뒤에 보면 그 애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고 싶죠? 그 영상 조금만 보고 바로 끝내겠습니다. 그 까만 거 있으면 틀어주세요. 그 애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오케이. 불 좀 꺼주세요. 힘들다, 이번에는 가슴속에 특별한 선생님을 담아놓는 학부모의 이야기를 제가 화면에 담아봤거든요. 네, 함께 보시죠.
필요하시면 주라고 주고 가는 거. 아니 거기 뭐냐 선희 씨랑이 좀 찾으시면 돼요. 말씀하시라고 생각하고 그랬더니 바로바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고 거기서 아, 이 학생들을 데리고 살면 틀림없이 변하는구나. 아이들과 사는 동안 주민들의 원성도 들었다. 심지어 오해과외를 한다는 오해도 받았다. 무엇보다 가족에게 미안한 일이었다. 밥은 밥해 먹고 우유 먹는 대로 먹고 다행히 폐가를 개조한 농장이 꾸려졌고 아이들은 이제 이곳으로 모인다. 선생님의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했던 7인방은 이곳에 자주 들리는 선생님의 단골 손님들이다. 그 시절 습관대로 이곳은 자기 집 마냥 편하다. 선생님 사모님께도 좀 너무 고맙고요. 그 당시 아파트에서 공부 같이 할 때도 일본은 그 밥 같은 것도 해주시려면 장난이 아니거든요. 비록 반찬은 김치였지만 그래도 그게 제일 쉽게 나와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했던 게 딱 1학년 때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알고 오셨더라고요. 많이 위로도 많이 주시고. 한때 학교를 벗어나려 했던 아이들은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다. 선생님의 끈질긴 유행 덕택에 가능한 일이다. 해방부에 물을 주다 보면 물이 다 흘러가 버리고 콩나물이 크지 않을 것처럼 보이잖아. 그 물이 다 빠진 것처럼 보여도 끊임없이 물을 주다 보면 언젠가는 콩나물이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 학생들이 기르는 것은 콩나물에 물 주듯이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나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그만 그 학생들에게 노력을 하고 나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변함이 없다고 더 이상 저희는 가르칠 수도 없다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친구들이 군대를 갔다 온다든가 어떤 사회적 환경에 접하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보면 그 예전의 모습을 너무나 다른 정말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콩나물에 물 주듯이 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학생들을 교육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콩나물 교육론을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신 박주영 선생님 나오셨는데 네. 힘들지 않으세요? 저렇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 비뚝에 나가는 아이들을 데리고 사신다는 게 우리 금방 화면에 나온 친구들은 비교적 좋은 쪽의 친구들이잖아요. 사회적으로 격리되었거나 조직폭력이라든가 또는 그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도지대에 있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이런 아이들을 참 어렵게 해서 폐가로 데리고 와서 1주 내지 2주, 길게는
뭐 2달, 3달 같이 살다 보면 참 큰 하나쯤 보이다가도 또 어느 한순간에는 무너져 버리고 그랬을 때 그 허탈함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가 너 그걸 하라고 그러냐. 제 집에서 마찬가지로 당신 그렇게 괴로워하려고 뭘로 하느냐 하지만 그걸 여기다 말할 수 없지만 그 순간순간들이 지나고 나서 해가 지나면 그 아이들은 성숙해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기다리면 언젠가 우리가 그 아이들을 끈을 놓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 한 번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기억에 남는 제자는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나쁜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기억 같은 경우에는 나쁜 기억입니다만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폭력으로 일과해서 징역을 한 6번을 갔다 온 친구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살게 됐어요. 네. 그 친구를 데리고 살 때는 처음부터 옳고 그름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서로 조화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친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지 비를 맞히는 게 일주일 걸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이 스스로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앞으로 살아갔던 것과 앞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지 처음부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옳지 않은 길이야.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한 2달 정도까지도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물론 이 친구는 어머니 집 나가시고 아버지 그 알코올 중독이고 누나 그 유흥시설에 나가서 집에 안 들어오고 자기는 천사명이 어디 살 수가 없는 아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됐더라도 저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그런 친구인데 한 2달 정도를 그렇게 잘 지냈었어요. 근데 한 달 저녁에는 제 삶이 갑자기 그런데 같이 잠을 잤죠. 목이 이렇게 막 아파요. 그래서 눈을 떴더니 목을 조르더라고요. 죽인다고. 그래서 굉장히 막 목소리가 안 나오죠. 그래서 근데 눈빛을 보면 그 친구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물었죠.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울어요. 어째서 그러느냐 그랬어요. 나는 잘할 수가 없고 앞으로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자꾸 너를 잘할 수 있고 앞으로 계획을 이야기하고 남자의 의지가 있는데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선생님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선생님이 자기에 대한 기대에 대한 배신감을 안 가질 것 같아서 나갈 것 같다고 멍나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밤새는 울었습니다. 둘이 멋있는 데 울 때는 참 대성통곡이라고 봅니다. 오직 했으면 그가 저렇게까지 했을까 싶을 때 그랬을 때 그러고 나서 며칠간 지가 방황을 하더니 다시 돌아와서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구별을 못합니다. 고1이죠 내가. 그래서 반신반의했는데 돈을 달라고 해요. 30만 원 무한대시장에 붙지 말고 달라고 했어요. 그러지 않거든. 책을 사왔어요. 책을 사와서 자기가 수능 공부를 시작을 한다고. 그럴 수 있겠느냐 했더니 해본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학교 갔다 오면 하여튼 방에서 앉아있어요. 잠을 어디서 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녁에는 막 아우성을 쳐요. 악을 써요. 안 되니까 막 울고 불고 아우성 치고 땅을 치고 저걸 견뎌낼 수가 있을까? 그리고 옆에서 아주 긴장된 모습을 쳐다보고 있죠. 저러다가 자살을 해버리면 어쩔까? 그걸 이겨내더라고요. 그걸 이겨내고 6개월 만에 그 학교 전체에서 1등이다. 과에서. 그러니까 아주 의지죠. 한국 동원을 다 외워내시네요. 그러더니 수능 공부를 해서 그 아이가 해군 사관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해군 사관학교를 가서 1년 전에 전화 왔어요. 선생님 나 주례 좀 해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군 함정에서 하얀 제복 입고 제가 주례를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데이지죠 그때 당시 너무너무 즐거웠던 그 기억이 있고요. 하나의 기억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의 상황인데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나갔어요. 나가고 나서 한 1년 정도 소식이 없더니 올해 황사가 많이 와서 힘들었던 데 있었죠. 올해 총수가 그 수다로 써져 있는 편지 봉투가 왔어요. 읽어봤더만 교도소죠.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저 징역 16년을 받았어요. 조직폭력에 못할 짓을 하고 그냥 살려주십시오. 이제는 왜 이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었는지 선생님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는 이야기만 계속 싸우고 왔어요. 그래서 빨리 그 답장을 보냈습니다. 살려주마. 어떻게 해서 살려주느냐. 또 답장이 왔어요. 선생님 내가 매일 며칠을 공판을 하는데
선생님 그거 와서 탄원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 갈게. 그리고 갔습니다. 재판장에서. 그래서 내 검사 되신 분은 모두 말에만 대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한테 2분만 시간을 주면 제가 쭉 이 아이의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니까 판사님 그렇게 하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 아이는 파란 수위에 주머니 온몸을 꽁꽁 뭉킨 채로 8명이 쭉 서 있고 저는 거기서 옥매에서 그 아이의 지난 이야기를 했고 저희 잘못을 빌었습니다. 제가 그때 조금만 더 붙잡았으면 이 상황을 안 만들었을 텐데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근데 얘 한 번만 용서해 준다면 제가 제대로 한번 가르쳐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하도 많은 죄를 지나서 조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그 줄에 묶여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참을 알 수가 없었죠. 한 아이는 하얀 제복에 정말 멋있게 결혼을 했고 한 아이는 파란 수위에 꽁꽁 묶인처럼 돌아가는 그 모습은 참 저희들에게 너무 많은, 어쩌면 선생으로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가, 내가 조금만 더 그 아이를 붙잡을 수만 있었다면 저 아이가 저렇게는 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그럽니다. 아이들은 수많이 변합니다. 수많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들은 부모님 탓하고 부모님은 선생님 탓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학생들은 엄마 탓하고 선생님 탓하는데 우리 탓하지 말자고요. 탓하지 말고 내 탓이다라고 이야기하자고요. 내 탓이고 선생님은 우리 탓이다라고 하고 어머니는 우리 탓이다라고 하고 사회는 우리 탓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전부 저것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렇게 왜 수많이 그렇게 많은 애들이 꼭꼭 묶여서 지금도 아웃을 집에 안 들어야만 될까? 이것을 우리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의 그 눈물의 의미를 여러분, 시간 관계상 끊었습니다. 두 아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아이는 해군 대령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징역 16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제가 교육청 지원국장 하던 시절입니다. 선생님, 저 나왔습니다. 어디를? 징역. 지금 어딘데? 교도소 앞입니다. 기다려, 내가 금방 갈게. 갔어요. 고생했다. 이제 어디로 갈 거냐? 할머니 집으로 갈 거지. 할머니 저 징역 사는 동안 돌아가시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갈래? 선생님, 옛날 우리 살았던데 거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내가 장학사가 되면서 문을 닫았지. 선생님, 그럼 지금 어디 삽니까? 이제 시내에서 아파트에 살아. 나 거기 좀 살 수 없을까요? 내 마음대로 말 못해, 이제. 내가 아내한테 물어봐야 돼. 내가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창씨가 나왔습니다. 근데 갈 데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집 좀 삽시다.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생각해보세요. 뭘 생각해봐요? 그 아이가 16살에 징역을 샀고 16년이 되면 32살이요. 어른이요, 어른. 당신 집에 딸들이 둘이나 있어. 21평짜리 코딱지만한 데서 어떻게 사요? 그럼 어쩌란 말이요? 정 못 견디겠으면 우리 아파트 옆에 원룸을 얻으시오. 그러면 내가 아침하고 저녁은 주겠어. 줬어.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살다가 이제 사이에 적응이 되면 독립시키려고. 근데 얘는 자폐하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안 돼. 취업을 시키면 도망가 버려. 악쓰고. 4년 6개월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변하지 않아. 지금으로부터 한 9년인가 8년이 지났을 겁니다.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올까? 어디가 아픈가? 그거 뛰어갔습니다. 원룸으로. 그는 낮에도 문을 잠가놓고 있어요. 근데 문이 열어져 있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래서 문을 열었죠. 들어갔더니 목을 매버렸어요. 목을 매버렸더라고. 3줄 써놨어요, 유서를. 선생님 자신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태웠습니다. 태워서 옛날 우리가 살던 공동학습장에다가 뿌려줬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 비 오는 날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요? 공부 잘하고 착하고 똑똑하고 영리한 놈은요, 어쩌면 학교도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어요. 선생님 필요 없어요. 나라에서 다 키워줘요, 그 애들. 비탈에 선 아이들, 오늘 수능을 봤지만 수능하고 관계없는 아이들, 꿈도 희망도 없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아이들의 몫이 누구 몫입니까, 여러분? 공교육에서 다 소화하지 못하는 이 아이들,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의 몫입니다. 이들 살려야 됩니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편견을 갖고 그 아이들은 쓸모없는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쓸모 있습니다. 여러분, 병든 닭은요, 가만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에너지가 있는 닭은 쫓으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를 긍정으로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는 제가 교육청 장학사가 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2003년에 교육청 장학사가 됐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비탈에선 아이들, 어렵고 힘든 아이들 쪽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하나의 애만 들고 저는 오늘 강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2015년 8월 민주인권 과장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 중학교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 중학교는 어떤 학교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아이, 중학생이 한 아이를 심하게 때렸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맞고 있다가 너무 화가 나니까 지도 한 방 친 겁니다. 그때 하필이면 담임쌤이 들어간 거예요. 둘 다 싸운지 안 거예요. 그래서 담임쌤은 둘 다 끌고 와서 뺨도 때리면서 둘 다 악수하라고 했대요. 사과하라고. 그리고 교무실로 갔는데 아까 그 맞았던 아이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난 지금 맞은 건데. 옥상으로 올라가갖고 옥상에서 뛰어내렸는데 하필이면 머리부터 박아본 거예요. 즉사해본 거예요. 즉사. 그 자리에 즉사해본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난 과장이고 장학사님한테. 상담사님한테. 전화가 오니까 우리 상담사는 몇 시에 떨어졌냐? 4시 20분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신문은 4시 40분에 나왔냐? 얘 20분 차이가 나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들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켰냐 안 시켰냐? 우리 교육청에서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시켰냐? 반별로 시켰냐? 전체를 대상으로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계속 나무래고 있는 거예요. 또 묻습니다. 그 2학년 담임 몇 년 차냐? 2년 차입니다. 2학년 담임을 왜 2년 차를 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나무래고 있는 거예요. 난 너무 창피해. 학교에서 애기가 떨어져갖고 지금 죽어갖고 지금 난리가 나고 언론사 오고 부모는 울고 불고 난리인데 학교에서 보고를 하니까 몇 시에 떨어졌냐? 20분 차이가 난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했냐 안 했냐? 담임 몇 년 차냐? 이게 장학사가 할 소리냐?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할 소리냐? 우리 다 모이자 오늘 저녁에. 이건 진짜 아니다. 우리 앞으로 학교에서 공문 없이 전화 한 통화만 오면 우리는 무조건 달린다. 8시간이 아니라 24시간 달린다. 24시간을 30분 안에 도착한다. 2430. 공문 없이 전화 한 통이면 무조건 달린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떼빵만 하지 말고 그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우리는 책임져 준다. 2번째. 3번째, 이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협업한다. 이 3대 원칙을 가지고 부르미 제도를 만듭니다. 부르미 제도. 부르미 제도를 만듭니다.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1년이면 약 한 140건 정도로 학교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바로 출동합니다. 2015년 8월 말경입니다. 밤 12시가 넘었는데 380-4660이 부르미 제도인데 저녁에 잠을 잘 때는 그 전화번호를 장학사님, 장학관님이 착신한 게 아니라 나한테로 과장한테로 착신하게끔 만들었어요. 1번을.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밤 12시 넘어서. 전부 다 밤 10시 넘은 전화는 다 부르미 제도입니다. 과장님, 누구요? 나 광산지구에 있는 실업계고등학교 교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부름이 좀 출동해 주십시오. 뭔 일입니까? 이렇게 비가 퍼붓는데 우리 여고생 2학년짜리가 담임쌤한테 죽으러 나간다고 나가고 소식이 안 됩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출동하겠습니다. 우선 그 아이의 핸드폰 번호부터 나한테 입력시켜 주십시오. 나는 옷을 바로 입습니다. 그리고 1번을 누르면 장학관이, 2번을 누르면 장학사가, 3번을 누르면 상담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는 위치는 알려줍니다. 어디 모여?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달리는 게 부름입니다. 그 아이의 전화번호를 알아서 광주지방경찰청과 소방서에 바로 알렸습니다. 위치를 찾아주세요, 그 아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 그 학교로 막 죽도록 뛰어갔습니다. 달립니다. 피를 맞고. 차를 갖고 막 신호등 위반하면서 달렸습니다.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지방경찰청에서. 찾았습니다, 아이. 어디입니까? 장성 쪽에 있는 황룡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위치 변경, 황룡광으로.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황룡광으로 뛰어갔더니 이미 장성경찰서와 모든 경찰 다 와서 뿅뿅뿅 하고 난리가 나 있어요. 비가 엄청나게 퍼붓고 안개, 운무가 앞이 안 보여요. 물이 엄청나게 흘러내리는 그곳이에요. 아이들 차 있다는 생각에 너무 감사해서 차에서 뛰어내려서 소방관 중에 제일 높은 분한테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이 감사하단 말이요? 우리 아이를 찾았다면서요? 아니요. 아니, 위치를 찾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위치를 찾은 것은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그 아이의 핸드폰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핸드폰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강의 중심부로부터 1km 반경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핸드폰만 찾고 사람을 안 찾고 뭐하러 왔습니까? 내가 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당신 같으면 앞이 안 보이는데 헬리콥터가 뜰 수 있어 뭘 때 당신 같으면 할 수 있겠어? 아니 아이가 뛰어내렸으면 다리에서 뛰어내렸을 거 아닙니까? 다리 밑에 가봤어? 당연히 가봤지. 내가 가보겠어. 그리고 난 잘난 척을 하고 다리로 갔습니다. 저 장성 쪽에 다리가 4개 있는 다리에 내려가 봐야겠어요. 내려가려고 위에서 이렇게 잡고 내리는데 이끼가 끼어가지고 이게 미끄러운 거예요. 이게 밑으로 떨어져 본 거예요. 몸이 푹 밑으로 떨어져 본 거예요. 떨어졌더니 다리 밑에 물이 내 목까지 차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실려 내려가요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려주세요 나도 막 했죠. 막 창피하지 뭐 어쩌겠어요. 살려주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무포트를 던지는 거예요. 그 고무포트를 잡아가지고 끌고 올려주는 거예요. 이제 다리 육으로. 그 집 오는데 난간이 없으니까 그 집을 끌어올리면서 위에서 끌어올리는 사람이 나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 미친 새끼 어떤 새끼야. 저 또라이 새끼 아니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창피해. 그래서 거기를 못 쳐다보고 옆을 쳐다보고 이렇게 끌려 올라가고 있는데 4번 다리 밑에가 하얀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와서 비춰보라고 했더니 이 아이는 뛰어내려서 죽고 싶었는데 살고 싶으니까 다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위에서는 안 보여요. 끌어올렸지요. 여기 광산구에 있는 어떤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그리고 아침에 그 학교를 찾아갔어요. 그 집에를 찾아가 봤더니 완전 슬레이트 집이 다 깨져갖고 비가 밑으로 다 새. 그리고 까만 비닐로 전부 다 그걸 덮어놓고 있어. 집에 들어가 봤더니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엄마는 중풍, 그 다음에 이 큰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가자. 밑에 동생들이 셋. 살려는 놨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살려놓으면 뭐해? 살려놓으면 뭐해? 또 죽으러 갈 건데. 어떻게 할까? 근데 그건 교육청만으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솔루션 회의를 해야겠다. 제일 먼저 집짓기 운동본부 오십시오. 굿네이버 오십시오. 월드비전 오십시오. 철호구산 오십시오. 동사무소 오십시오. 구청 오십시오. 시청 오십시오. 이 애들 4명의 다임쌤하고 SP 오십시오.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저 죽으라는 아이 언제까지나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기까지는 상담, 지원, 치료비 다 내요. 밑에 있는 동생들 치료비, 애들 멘토링비, 과외비, 그 다음에 모든 옷, 의복부터 모든 거 우리가 해결하겠어. 그 대신에 집짓기 운동본부, 당신들은 저 집을 좀 쓸어주시오. 집 좀 지어주시오. 오케이. 해주시겠습니까? 도배도 해주시오. 오케이. 장판도 깔아주시오. 오케이. 저 애들이 없는 동안에, 저 집이 없는 동안에 초록우산에서 애들 좀 데리고 있으십시오. 오케이. 고맙습니다. 시청, 구청, 저 부모가 살아야 됩니다. 저 부모 둘 치료 좀 해주십시오.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그런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가 없으니까 만들어서 해주십시오. 저 지금 집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모 시장님한테 전화해서 당신 내년에 여기 선거 나올 거죠? 나온다. 만약 이 일을 해결해주면 모든 공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당신 이야기를 해주겠다. 제발 좀 살려주라. 오케이, 도와주겠다. 둘 다 입원. 몇 달이 지났습니다. 입원한 여학생은 정상으로 나왔고, 집은 부셔진 게 새로 지어졌고, 초록우산 같은 애들 다 새 집으로 들어왔고, 학교에서 애들 다 케어했고, 엄마 아버지 중에 치료해서 아버지가 먼저 나왔고, 시청에 청소부로 해줬고,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즉 무슨 말을 하고 싶냐,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여기까지만 내일이다, 여기까지만 내일이다, 여기까지만 내일이다, 이건 내일이 아니다, 형평성이 어긋난다, 그런 법이 없다, 그런 애가 없다, 그런 인력이 없다, 맨날 하는 소리. 그 사각지대에서 문제는 벌어집니다. 그때 부르미는 그 일은 우리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나서겠습니다. 할 수 있는 복합적 링크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여러분이 나서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많이 떠들었습니다. 단지 제 바람이 하나 있다면 부르미 재단을 만들 겁니다. 저는 정년하고 부르미 재단을 만들어서, 그것도 강주에다 만들지 않고 서울에 만들어서 각 지부에다가 트레이닝된 이 전문 인력이 학교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재단에서 나가서 학교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일을 해보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